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첨단 소재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구간이 15,950원, 거의 16,000원 구간에서 최근에 1,900원대가 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8분의 1 토막이죠. 28에 16이니까 거의 8분의 1 토막.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상위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저평가라 좀 보기는 좀 애매하고, 가장 지금 저점 바닥권에 있는 업종이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됐습니다. 동사 관련된 모멘텀 예의주시하시고요.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최근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7월 21일 나왔던 이슈네요. 리튬 값 급등에 이거래제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최근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처럼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는 소식에 국내 대표 리튬 테마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가 이거래일 연속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동사와 함께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세비캠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리튬주들이 일제히 반등한 배경에는 리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장계 마이닝의 자회사인 장계 리튬이 생산 중단을 결정한 후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리튬주는 연일 오름세이다. 자, 이런 건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0% 이상, 거의 100% 육박한 정도의 관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2차 전지들, 그러니까 흑연을 포함해 가지고 2차 전지주들이 리튬값 가격 상승감에 더불어서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관세부가 거의 100% 육박한 관세부과한 정책에 따른 반사 수혜도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된 2차 종목 관련된 종목들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7월 18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동사 43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동사는 메인트란스와 43억 2,500만 원 규모 최근 매출액 대비 23.14%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대전 2호선 수소트램 34편성 통합방송 시스템 제작 및 납품 관련된 계약 체결이다. 계약 기간은 25년 7월 17일부터 28년 7월 24일까지다. 아울러 중국 리튬 선물 가격 3개월 내 최고치 및 미국 상무부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소식과 함께 예비적 결정 소식 등의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이 점도 긍정적이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주가 많이 떨어졌죠. 저점, 자, 고점 대비 거의 8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세 번째 돌파 시도 실패했고 드디어 네 번째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자, 하락 추세를 드디어 돌파한 상태에서 저점권에 어떻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제가 항상 우리 주식 농부님들에게 귀에서 피날 정도로 말씀드렸죠. 저점 바닥권에 있다. 저 이 종목 언제 물타기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이 종목 신규로 접근하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가끔씩 댓글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바닥권에 있을 때는 뭐만을 쳐다보라.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언제 물탈까요? 라고 여쭤보지 마시고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 일단 기다립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진 거 우리 주식 농문이들 이 정도 다 보실 줄 아시잖아요. 장대 양봉이 뭔지도 아시고 대량거래가 뭔지도 아시잖아요. 자, 장대 저점 바닥권 구간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일단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다? 이때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 어떻습니까? 바닥권 저점 구간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죠. 이제부터 어떤다?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서 본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쉽게 하면은 쉽고 어렵게 하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주식 투자한 지 10년 넘은 친구인데 물어보면 주식 어떻게 투자하냐 라고 물어보면 감으로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어이가 없는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감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감으로 문제를 풀진 않잖아요. 절대적인 다 분석을 통해서 공식을 통해서 답이 나옵니다. 수학이 그렇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한 걸 터지기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을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장대 양봉의 대량한 걸 터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에 물리셔서 조금 이제 단가를 내리고 싶다.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대 상승하면서 2,955원 정규시장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3,500원, 그 위에 4,000원, 4,500원, 그리고 5,000원, 5,500원, 그리고 5,900원, 7,800원, 9,300원, 11,000원, 12,500원, 14,000원, 15,000원까지 됐습니다. 15,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600원, 그 밑에 2,300원과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370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 외국인은 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2만 9천 주 사고 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사고 있네요. 금투는 트레이딩, 투신하고 사모펀드 정도만이 조금씩 입지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달 있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436만 5천 주 사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1.1%대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3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최대 주주 지분율 보셨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로 보고 있는데 현재 광무에서 27%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다소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6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180억 원대까지 다소 주춤했네요. 영업이익은 소폭 흑자에서 70억 원대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현재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가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동사는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은 20%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유보율이 10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유보율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작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단기순위 적자할 때는 마이너스, BPS는 969에 됐습니다. 자, 넉넉히 1,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2,0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이라는 거죠. 현재 2,9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사는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 되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오늘 종가 2,955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하고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2,5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2,5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3.200원에서 노멀,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는 중국 광산 에서 현재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더불어서 리튬 값이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2차전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동사가 대전 2호선 수소 트램에 대한 통합 방송 시스템을 수주했다. 그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4.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0.4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좋긴 하지만은 조금 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4,000원과 5,900원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300원과 2,000원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구조는 현재 자동차, 전동차용 통신장비,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지 뭐 기차라든지 이쪽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시라든지 관련된 37%, 나머지 2차전지 소재에서도 일부 3.6%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장비보다는 2차전지 소재 쪽에서 현재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 올해 12전환을 63만 주 했었네요. 또 했습니다. 26만 주, 또 했습니다. 50만 주. 그러니까 대략적 80, 130, 한 140만 주 정도 올해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500만 주 넘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지만은 유보율이 거의 없습니다. 유보금액, 회사의 돈이, 현금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창호 관련된 전자상거래 관련된 자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PVC와 건축자재 사업 부문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사업하는 자회사, 그리고 LED 조명장치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앙첨단 소재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